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유통 화장품을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담당하시는 오리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신 거는 일단 많이 아시겠지만 쿠팡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요즘 부르시는데 너무 많죠. 아, 난리 부르스입니다. 말씀하시기 좀 지겹죠, 이제. 약간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이제 쿠팡 상장을 앞뒀다 보니까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럼요. 예, 쿠팡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의 소속사 신한과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 오리나 연구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이베스트 증권과도 상관없이 저희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연구위원님 과거 이력을 제가 한번 과거 이력.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메릴 린치로 네. 첫 직장을 입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좀 저희가 좀 사실 생소하거든요. 한국의 증권사는 저희가 뭐 지인도 있고 많이 네. 알아봤는데 네네. 메릴 린치 증권은 사실 제가 처음 메릴 린치에 대한 인상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이 종목이 갑자기 막 후루룩 올랐다가 후루룩 떨어지거든요. 그럼 꼭 매도 창구, 매수 창구를 보면은 메릴 린치가 꼭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단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고밖에 이미지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곳이고 그때 생활이 혹시 한국과는 좀 어떤 다른 점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 대학교 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3학년 때쯤부터 갑자기 IB, 그러니까 보통 대형 투자은행이라고 불리는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서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도 같이 활동했던 동아리 이제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도 꽤 많이 외국계 증권사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아름아름 뽑는 곳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공지가 나왔을 때는 이미 내정자가 있고 네, 뭔가 그냥 공채 절차가 아닌가요? 이미 뽑혔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공지는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우연치 않게 뭐 잘 지냈던 선배분이 한번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입사를 하게 됐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은 아무래도 동기 이런 게 없죠. 저 혼자 입사하니까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없고 한 명 뽑았을 때 들어가셨어요? 그냥 보통 한 명씩 뽑으니까요. 그랬었고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당시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여서 2008년에 입사?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입사했었는데 이제 그해 가을에 이제 사단이 나서 굉장히 많은 것을 겪었던 그래도 사단이 나기 전에 입사를 하셨네요? 했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사실 굉장히 좋아요. 뭐 회사 문화도 뭐 자유로운 부분도 일정 있고요. 그리고 근데 좀 전체적으로 의외로 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더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요. 왜냐면 다 이제 프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초반 3년 반 정도의 그런 신입사원 생활을 거쳐서 애널리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결국 이제 한국 회사에서 지금은 일을 하시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리나 연구위원님을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유튜브 채널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오리나의 유통귀환이라는 채널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예전에 쿠팡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다행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애널리스트가 직접 쿠팡 플렉스 그리고 배민 커넥트 알바도 직접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뭐 행동주의 애널리스트라고도 불리신 것 같은데 그때 혹시 어떤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일단 최근에 한 게 이제 배민 커넥트 알바였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내식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켜 드시는 분도 많으시다 보니까 많죠. 제가 대표적입니다. 진짜요? 너무 추운 날 시키지 마세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언제 하셨어요? 12월 31일 마지막 12월 날인데 이제 그날 좀 한가롭다 보니까 그날 진행했었고 근데 엄청 하필 추운 날이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걸어서 하셨나요? 도보로 했습니다. 도보로? 네. 그러셨군요. 자전거로 하면 좀 더 힘들 것 같고, 왜냐면은 뭐 음료나 이런 것들이 흐를 수가 있으니까 자동차는 제가 쿠팡 플렉스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변화를 주고자 배민 커넥트는 도보로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요새 그런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그냥 걷기 운동 하시는 식으로 뭐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나 여자분들, 그래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뭐 배민 커넥트 도보 후기가 제일 많이 떠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보고서 직접 해보고, 또 지금 배민이 이번에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직접 좀 해보고자 한번 해봤습니다. 예. 한 번 배달을 하면 얼마 주나요? 그게 다 품목 이렇게 다른데, 주문마다 다른데, 기본 제가 주로 했던 거 한 2,900원짜리고요. 2,900원. 예, 그게 너무 춥고 너무 멀고 약간 그래서 할증이 붙으면 1,000원 정도씩 올라가고, 진짜 별로 안 좋은 콜이어서 아무도 안 잡으면은 한 6,9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예. 6,900원이면은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시켜놓고 내가 그거를 잡아가지고 내가 우리 집으로 배송하면 그거를 많이 아낄 수 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건 하지 마시길. 네. 네, 그런 거. 우린 프로니까. 네, 그렇죠. 너무 좀 양아치죠. 네, 그럼 쿠팡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쿠팡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접했을 때는 과거 2010년도였죠. 네. 네, 쿠팡이 그때 설립됐는데, 소셜 커머스. 예, 소셜 네. 커머스. 근데 그때 이제 2011년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루폰이 1,500억 원에 쿠팡을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거론되는 기업 가치가 55조 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0년 동안 한 360배가 성장을 한 건데, 그렇죠. 도대체 이 쿠팡은 뭐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큰 성장을 기록을 한 걸까요? 그렇죠. 2010년 때부터 한국의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정말 난무했었고요. 네. 저희가 당시 찾아보면은 거의 한 200여 개 정도가 있었다가, 200여 왜냐면 개요? 그때 그룹폰의 성공을 보고서 다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당시에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의 큰 이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근데 이제 쿠팡은 2014년부터 기존의 티켓이나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팔던 전략에서 선회해서 이 로켓 배송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2014년도 초에 와우 딜리버리라고 해가지고 사내에서 약간 테스트 개념으로 좀 시작을 했던 그런 서비스였었어요. 네. 그래서 뭐 당장 3월 달에 런칭을 해야 되는데 한 달밖에 뭐 준비 기간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그런 배경이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 보니까 일단 이길 배송을 네. 보장을 해주는 거였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이길 배송 가능한 품목이 몇백 개밖에 안 됐었고,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쿠팡은 그 이길 배송 대상 물건들을 다 직접 매입을 하는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직접 매입? 네, 직접 매입.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이 오렌지 주스를 샀어요. 네. 지금 여기 사무실이 서대문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걸 판매하시는 분이 마포 산다고 해도 저희가 이걸 주문했을 때 항상 곤지암이나 옥천을 갔다가 와야 돼요. 그쵸? 꼭 갔다가 오죠. 꼭 갔다 와야 네. 돼요. 네. 왜냐면은 이 택배가 가서 분류하고 목적지별로 이제 소팅한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일반 오픈마켓에서 주문하시면은 이게 물건이 그 업체가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파시는 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네. 과정을 거치는 측면에서 항상 배송에 지연되는 그것 때문에 작용을 하는 예, 거거든요. 예, 바로 배송료가 출고가 안 걸리구나. 되니까. 근데 쿠팡은 만약에 이걸 판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그 소유권을 쿠팡이 다 직접 매입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택배를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집하하고 그다음에 허브로 가서 분류하는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이길 배송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품목들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주 소비가 되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 타겟으로 한 물품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제일 많이 쿠팡에서 샀던 품목. 처음에 로켓 배송으로. 애기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그쵸. 사용하는 딩동댕. 건가요? 네.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군요. 왜냐면은 네. 저희가 아무리 두루마리 휴지를 하루에 엄청 많이 써봤자 뭐 한 롤을 다 못 쓰는데 이제 그쵸. 애기 기저귀는 하루에도 많이 써야 되고, 또 기저귀 쓰시는 분들이 물티슈도 같이 써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애기를 키우셔서 집에 계시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쇼핑하기 어려운 분들 타겟으로 해서 재고 회전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랬던 게 지금은 거의 6억 개까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가 네, 6억 개수가. 개.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많은 품목들로 지금 확대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여러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쟁력이라고 하기에는 가격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검색을 했다. 그러면은 가격만 몇십 원씩 다르고 다 똑같은 물건들이다 보니까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똑같은 물건이니까 다 더 싼 거 사야지 그쵸. 정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었는데 쿠팡 가격이 아니라 배송으로 아예 포지셔닝을 한 거죠. 우리에서 사면은 무조건 다음 날 온다. 이걸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빠르게 마켓 쉐어를 확대를 하게 된 게 2014년도에 선보였던 로켓 배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했던 요인은 뭐 다들 똑같이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또 쫓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고 또 데이터가 쌓여야지 이게 재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다 보니까 그런 누적된 히스토리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그게 지금 여태까지 쌓아온 경쟁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2010년에 설립을 해서 네. 10년 동안 이 360배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물류, 배송, 이 로켓 배송 서비스에 있다. 그런데 그 단점이 또 직접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고 지금 쿠팡이 그래서 누적이 이렇게 적자가 많이 쌓여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류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로켓 배송은 다 이제 쿠팡밴하고 쿠팡 플렉스, 지금은 쿠팡 친구죠. 네. 그런 인력들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비용이 같이 증가를 하는 게 가장 큰 적자의 원인이고요. 매출이 늘어나면 이제 또 영업 레버리지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적자의 원인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물건을 이미 사입을 먼저 해버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현금에 있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직접 사입하지 않는 업체들은 보통 뭐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랄까요? 매출 인식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을 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500원짜리 물건을 팔면은 500원이 매출로 잡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사입을 안 하고 이거를 입점해서 파시는 분들한테 팔았다. 그러니까 입점하시는 분들이 팔았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500원이면 거래액으로는 500원 잡히지만 네. 요거에 대한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잡히는 게 이제 순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수료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이거는 품목마다 다른데요. 보통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 한 8% 정도고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 한 12에서 15% 정도? 옷이 그렇게 좀 다 비싸군요. 달라요. 네. 그래서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한 10% 초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꽤 많이 수수료를 떼는군요. 네, 그거는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뗍니다. 네. 이커머스 업체들은. 그리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쿠팡만의 장점이었던 뭐 당일 배송, 로켓 배송 요거를 다른 업체들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따라하기 네이버가 시작했죠. 좀 그 배송 쪽으로 좀 경쟁력을 좀 강화하려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식으로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네이버가? 일단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네이버하고 CJ그룹이 전반적으로 지분 교환을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중에 CJ 대한통운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대한통운 같은 운송업체들도 과거에는 이제 B2B,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스타벅스가 이제 고객사라고 치면은 네. 스타벅스에 여기 지점이랑 여기 지점이랑 여기 지점이 빨대가 막 5박스씩 필요하니까 저희가 창고에 있는 거 꺼내서 갖다 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B2B 3PL 같은 걸로 이제 많이 사업을 운영을 했다면 요새는 운송업체들의 가장 큰 사업 동력 중, 그러니까 성장 동력 중 하나도 이커머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서로 뜻이 맞는 네이버랑 손을 잡게 됐고요. 그거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입점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쿠팡의 물건을 사입해 넘기지 않는 한 이제 그런 로켓 배송 구현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네이버가 대한통운과 같이 해서 풀필먼트라고 보통 하죠. 풀필먼트. 네, 제 물건을 미리 갖다 놓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으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쏴주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파랑 분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지금 런칭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앞서 그 오늘 배송? 오늘 도착. 네. 오늘 도착이죠? 네. 오늘 도착 배송 오늘 서비스. 도착. 네, 배송 예. 서비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 만약에 오전 10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오후에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14시까지 주문하면은 이제 당일 저녁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대한통운의 물류 센터 통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것도 그렇게 빠른 배송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제는 이제 물건을 내가 당장 아침에 주문을 해서 저녁에 받고 싶으면 쿠팡을 꼭 이용을 했었어야 그쵸. 되는데 네. 이제는 네이버에서 선택지가- 사도 그쵸. 그게 가능하다. 네네, 어. 맞습니다. 경쟁이 그럼 굉장히 치열해지겠네요. 엄청 치열해질 거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 보니까 그런 빠른 배송 구현하기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다 보니 다들 업체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송은 지속적으로 상향화될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륜차 배송 인프라를 누가 빨리 확보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어요. 네, 오토바이. 왜냐하면 3km 반경 안에서는 이륜차가 4륜차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러니까 운영하는 메시코리아나 뭐 이런 업체들의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도 비상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배달 음식비뿐만 아니라 이제 비마트, 배달의 민족 비마트 같은 그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좀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쿠팡이 택배 사업자 네.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잖아요. 네. 왜 한 거죠? 일단은 2019년도에 특별 사업자를 한번 받았다가 네.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반납을 신청을 다시 해가지고요.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라이센스가 나왔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택배 사업자라는 거는 그 택배 전용 번호판인 배 번호판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예요. 배 번호판? 네, 그게 뭐죠? 번호판에 보시면 배라고 써 있는 번호판이 있어요. 그 여자친구분 예전에 그 택시로 마중 데려다 주실 때 네. 아빠 사자 기억하시죠? 아, 그쵸. 네. 아바 사자. 정확히 외우고 네, 있죠. 그게 네. 이제 영업용 번호판이거든요. 음. 마찬가지로 배도 있어요. 그건 택배 전용 번호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택배라는 거를 하려면은 영업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배 번호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쿠팡 차들 보시면 여태까지 다 하얀색 번호판이거든요. 그쵸? 네. 네. 그럼 어떻게 했지?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게 왜 불법인가? 그런- 그쵸. 약간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법적으로 택배라는 게 1번이 타인의 물건을 네. 2번이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인데요. 근데 쿠팡은 지금 로켓 배송 대상 물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1번 사입했으니까 자기 물건이고요. 그다음에 2번 로켓 배송이 공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 운송이다. 그래서 이것은 택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번호판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지금 하얀색 번호판으로 운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입점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입점해 있는 셀러들의 물건들은 이제 이길 배송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풀필먼트를 하려면은 남의 물건도 운송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하얀색 번호판으로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풀필먼트 한다, 그러면 그 풀필먼트 해야 되는 모든 물건들 다 사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배 번호판을 발급하게 되면은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타인의 물건도 운송할 수 있다 보니까 풀필먼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는 상품 외에도 이길 배송이 되는 상품의 종류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배송 경쟁은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예. 그게 사실 동의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해피. 편리해질 것이다. 해피해질 것이다. 네. 혜택은 우리가. 사실 그거 걱정이 많았거든요. 어떤 걱정이요? 쿠팡 저러다가 누적 몇 조라는데 신문에 계속 위험하다 나오고 한때 손정희 회장도 네. 많은 명성을 잃은 걸로 취급받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쿠팡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이 편리한 이 서비스를 내가 더 이상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 그쵸. 아니면 쿠팡 와우 지금 2,900원만 내는데 이게 5,900원이 되면 어떡하지? 그쵸. 이런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너무 좋은 서비스죠. 그쵸. 네, 오죽하면 여의도에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손정희 회장이 우리 모두에게 추경해 준 거다. 쿠팡 해준 거다. 네, 우리가 혜택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갑자기 마사요 시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쿠팡이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네. 흑자 전환이 언제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쵸. 도대체 언제 할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해에 1분기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를 줄였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요. 추정에 따르면. 이번 1분기요? 지난해 1분기죠. 2020년도 1분기죠. 2020년 1분기. 지금은 아직 2월이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엄청나게 폭증하면서 실제로 CJ 대한통운도 작년에 택배 물동량은 엄청 늘었지만 뭐 이런 모자란 인력들을 보충하느라고 뭐 도급 인력 그리고 간선 비용 이런 것들이 되게 같이 증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용 증가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해 방역 비용 같은 것들도 일회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적자를 줄일 수 있었는데 약간은 안타깝게 좀 마무리됐던 것 같고요. 보셨겠지만 5천억 초반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고 네. 지난해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쿠팡이 직매입으로 얼마나 하는지의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직매입으로 사입을 해오는 물건의 마진을 얼마나 붙이는지에 따라서 약간은 BEP 시점이 좀 다르긴 한데 손익분기점 시점이 다르기는 하는데 네.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30조 후반에서 40조 초반 정도 하면 BEP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요. 제 추정치에 따르면 그거는 이제 지난해랑 해랑 똑같이 마진 구조라든지 비용 구조를 그냥 유지를 했을 때 네. 기준이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직매입 비중을 한 88% 정도로 가정을 하면은 한 20조 후반 정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20조 후반. 거래액을. 예. 그래서 올해 뭐 한 30-40% 정도 성장을 한다 치면은 빠르면 올해 뭐 말에 뭐 분기 BEP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 빠르면 올해. 빠르면 예. 그리고 뭐 늦어도 내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 모델인 것 같다. 예,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번 1부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쿠팡의 기본적인 전반적인 사업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님과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